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인4색 주식고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1월 FOMC 회의는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FOMC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크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저 PBR주의 강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금융주와 대형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2,542선에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카메라 켜시고 바로 스캔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어제 코스피 2,500선 기준으로 좀 네. 시원하게 뚫어주는지 살펴보자 했는데 오늘 네. 또 귀신같이 크게 올라줬거든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굉장히 불장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 어제 미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또 반전으로 끝나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FOMC 이후에 의외의 아시아 증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한국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대표적인 하락이 좀 심했던 종목이 그 나라죠, 국가였죠.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외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나왔죠. 오늘 기준으로는 한국 증시하고 중국은 좀 좋았고 일본, 대만은 안 좋았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어느 순간 이 흐름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면은 이제는 이 두 그룹, 각각의 그룹의 어떤 이 주가의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점에 저는 계속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세 테마로 제가 여러분들께 비대면 의료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며칠 전에도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테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예상 강세 테마로 저 PBR 요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최근에 한 3일 동안 이 PBR 관련된 종목들, 특히 지주회사라든가 은행주, 특히 보험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직구 종목에서 6.24, 5.96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강력한 종목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QR코드 꼭 여셔서 노란톡방, 교육방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이요. 이 상해 종합지수 단기 기준으로 2,800포인트, 그리고 향후에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어저께 FOMC에서 무슨 내용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금리가 5.25에서 5.50으로 해서 동결이 나왔어요. 동결. 근데 이 동결은 시장에서 예상을 한 부분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3월 달이냐, 5월 달이냐. 과연 이 동결, 이제 금리가 처음으로 이제 인하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파월 의장이 말을 어떤 해줄 것인가, 언급을. 근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기대한 대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왔고, 다만 이 고용이 여전히 단단하다. 그리고 또 서비스 물가 지수가 높다. 이 두 개 때문에 3월 달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하는 거는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 경기 수요가 둔화되면서 침체 뭐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증시가 우려하는 건데, 고용만 단단하다면은 소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탄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연착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저께 ADP 민간 고용 지수가 이게 이 민간 고용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 12월 달에 비해서는 5만 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 시장 파월은 탄탄하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파월이 발표한 날 나온 그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탄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2월 달이죠. 2월 달에 고용 지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 3월 달로 갑니다. 예. 지금 시나리오가.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내가 자꾸 이런 어떤 이 뉴스 때문에, 이런 어떤 지표라든가 뉴스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코스피는 얼마? 2,500. 코스닥은 얼마? 800. 중국은 얼마? 3,0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내용들이 시장은 미리 알고 있어요. 금리가 만약에 3월 달에 인하가 된다고 그러면은 시장은 미리 알고 미리 움직여요.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기준점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면은 향후에 이런 흐름들은 고스란히 내가 잡은 포지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코스피 어저께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2,500. 여기 지금 돌파가 됐죠, 오늘. 이런 돌파 흐름을 오늘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2,500 중요하다 하는 저조차도 과연 이게 돌파할까? 네. 네,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죠?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흐름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정한 기준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00포인트 살짝 못 미쳐서 끝났는데, 어저께 이제 오늘 코스피가 강세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다만 아직 이 코스닥이라든가 중국 증시라든가 완벽하게 돌아선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상승했던 이유는 코스피하고 지금 코스닥하고 괴리감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뭐 10%, 20%씩 올라주니까 코스피가 1% 이상의 강세장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돌아섰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코스피 2,500은 40년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묵과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노란톡방 교육방 오시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오전에 요 FSN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또 저PBR 종목이에요. 지금 저PBR이 굉장히 시장에서 유행을 많이 하는데, 물론 지주사라든가 은행, 보험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또 이 FSN도 이 PBR이 0.8밖에 되지 않는 저PBR에 속해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했고, 또 매매 기법이 있어요. 제가 이 확장성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오늘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매매 기법 돌파하고 나서 살짝 밀릴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차하면은 다시 내일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면은 매매 기법, 종목, 그리고 시황 설명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트컴퓨터 굉장했죠? 비대면 의료.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 비트컴퓨터라든가 인성정보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단기 수익 또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교육방 오시면은 또 어저께 급등이 나왔던 요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교육방에서 언급을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좀 눈여겨보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교육방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고 좀 흥미 있어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매매 기법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교육방 꼭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가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 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전에 FSN과 또 비트컴퓨터 매매하시면서 수익 크게 보셨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조호영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비대면 의료 쪽 계속해서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사실 우리 어제 인성정보 종목도 봤었잖아요. 예. 근데 크게 좀 올라줬더라고요. 비대면 의료 쪽 오늘 얼마나 좀 강할지 테마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이 비대면 의료 진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우선 정부가 끼어들었죠.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고,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의료계하고 비대면 의료 업계하고 이제 싸웠던 게 뭐냐면은 초진에 대해서 이거를 비대면으로 허가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요 싸움이었는데 이 초진도 이제 비대면을 허락해주겠다. 그러면 이 시장이 비대면 의료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액이라든가 시장성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죠. 또 서류라든가 뭐 그 밖에 이제 뭐 환자 진료 그런 것들을 모두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유 기업이 늘어납니다. 공유 기업이.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모멘텀 때문에 이제 이 비대면 의료 쪽으로 해서 강하게 이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비트컴퓨터가 가장 강했고 그 다음이 이제 유비케어, 그 다음이 뭐 인성정보인데 장중에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좀 주가들이 어느 정도 등락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당분간은 조금 이제 관심에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비트컴퓨터 한번 볼게요. 우선 정부가 비대면 의료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의료 정보 관련해 가지고 교류 시스템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8,605개의 병원이 이 의료기관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만 교류를 할 수 있는데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병의원 수, 의료기관의 개수가 9,400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에 초진이죠. 이게 초진이 없어도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 시스템 공급 관련해 가지고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강하게 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여기보다 좀 더 갔죠. 한 9,200원 한 요 정도까지 갔어요. 이제는 한 우리가 이제 이 레벨을 보면 한 요정 과거에 주가가 이제 이 강하게 찍어 눌렀던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 비대면 의료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훌륭하게 아주 잘 공략을 한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 오늘 장중에 한 9,300원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강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비트컴퓨터 뭐 우리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포인트를 돌파하면은 더 상방으로 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성정보인데요. 어저께 이 사가청 매매 기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라인에서 여기가 지금 3,500원이에요. 3,500원. 근데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지금 오늘이라든가 최근에 일어났던 인성정보의 이 급등도 다 이 3,500원을 기점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유독 이 음봉이 큰 게 있어요. 음봉이. 바로 요 봉이죠. 음봉이 크다는 거는 누르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른 거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선을 딱 그어보면은 지금 이 안에서는 주가의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놀아요. 이 모든 주가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이 돌파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는 상방으로 치다가 이 꼭지점
꼭지점이 돌파되고 나서는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사가적 매매 기법 이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주가 변동률이 66%가 나와요. 엄청나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기간인데 2주 정도 안에 66%의 주가 변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 포인트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종목 간다. 그리고 이 종목 강하게 간다. 그리고 여기 깼으니까 더 간다. 이거에 대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 가격 3,500원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전에 요 PPT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렸던 이 가격이 지금 3,500원이죠. 지금 여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여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흐름이 결국에는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이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사가청 매매 기법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성 정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인데 장중에 지금 4,000원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가 흐름이 다 여기 안에서 놀아요. 여기. 그러면 주가는 여기 안에서만 있다가 상방 쪽으로 치면은 방향이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하방 쪽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컴퓨터라든가 뭐 유비케어 그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 오늘 주가 등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림 나왔을 때 고점에서 이런 그림 나왔을 때는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성 정보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 사가청 매매 기법으로 해서 추세를 잘 추종을 해서 이 수익을 굉장히 충분하게 잘 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이라든가 교육방 오시면은 여러분들께 사가청 매매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양한 사례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를 매매할 때 이 매매 기법만큼 빠르고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꼭 배워두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제는 변동성이 증대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단기적인 뭐 한 2주 또는 길게는 3주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른 테마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제 다른 테마로 좀 옮겨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란톡방이라든가 교육방 오시면은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제가 2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24년도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전망에 대한 자료집인데 이 안에 이스트 소프트가 제가 해놨어요. 물론 이제 이스트 소프트 많이 갖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변동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좀 일찍 받으셨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안에 8개 종목이 더 있어요. 그럼 앞으로 7개 남은 거죠. 7개. 그 7개 종목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종목이라든가 증시는 2024년도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부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 하실 때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캔들 적산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캔들의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는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집필한 이 자료집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좀 잡으시고 주식 매매를 하시면 좀 더 탄탄하고 차트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의 섹터로 비대면 의료 쪽 짚어주셨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윗꼬리가 좀 생기면서 빠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략 세워가시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같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영호 전문가님께서 캔들 자료집과 또 2024년 증시 전망 자료집 2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로 조영호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 포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어제와 같이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예상 강세 테마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어떤 테마를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저PBR로 해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아요. 그리고 뭐 네.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강세장을 가는데 한국도 중국 이렇게 해서 또 특정 국가만 주가가 워낙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에요.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부분인데 우선 PBR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얼마에 있는가. 그래서 이 기준이 1이죠. 1 이상이면은 장부가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거고 1 이하면은 장부가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거니까 저평가죠. 자, 근데 지금 이 한국 특히 오늘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PBR이 얼마냐면은 거의 뭐 0.2에서 정말 0.4 뭐 조금 높은 게 0.6에서 8 이래요. 그러면 1이 안 되니까 이거는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저평가를 할 만큼 수익을 못 내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수익을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이 많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낮게 그것도 현저하게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정부가 꺼낸 정책이 뭐냐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상장사에 대해서 주요 투자 지표 뭐 지금 PBR도 있을 것이고 PER이라든가 뭐 등등한 그 재무 비율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를 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업종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PBR이 1인데 어떤 기업은 0.6이야. 그러면 이 기업은 뭐가 잘못된 거겠죠. 영업을 잘 못하고 있다던가. 그죠?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하겠다. 공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각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지금 PBR이 0.6인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데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가 만약에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자발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놓겠죠. 그 계획은 이제 뉴스로 갈 것이고 그 뉴스가 또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견인시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집단 지수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계획대로 해서 PBR이 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몇 개 모아서 벤치마크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벤치마크 지수. 그러면은 이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간 기업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더 많이 사겠죠. 더 많이 매수세가 몰리면은 그만큼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 기업들하고 이거를 행하지 않은 기업들하고는 차이가 생기겠죠, 이제. 그래서 어떤 그런 경쟁 심리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정부가 이제 하는 게 자사주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불법 공매도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 정도면은 진짜 정부 차원에서 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이 이상 뭐 더 이상 어떻게 뭐를 더 해야 될까 뭐 이 정도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 수수료를 정부가 대신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거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다 한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이런 이제 흐름들에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우선 오늘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한국 주식에서는 저PER이에요. 저PBR 거의 0.2에서 0.3이래요. 저PBR. 뭐 좀 그게 근데 현대해상은 그나마 0.71인데 그래도 낮아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30년간 이 차트입니다. 30년간 차트를 보면은 물론 주가도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뭐 등등 해가지고 자산 가치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 PBR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주가는 이 정도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락을 했고 그러면은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간의 어떤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죠. 자, 여기가 15,000원이네요. 15,000원 또는 2만 원. 15,000원 또는 2만 원.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2만 원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업황이 정말 나쁘지 않고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지금 여기가 이 지점이 35,000원 지금 요 지점이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은 2,500이에요. 오늘 2,500이 돌파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치고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30년간의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꼭지점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N자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작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35,000원은 일단 아까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코스피로 따지면은 2,500짜리, 그러니까 저항대인데 중요한 저항대인데 여기서 뭘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관심을 좀 가지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대하지 마시고 목표가 깬다. 이 관점으로 좀 대하시면은 현대해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이 다 잡힌 종목들이에요. 바닥이 잡히고 나서 요만큼의 상승을 했죠. 그게 바로 여기고 이제 여기 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5,000원 그 밑에서 한 2번에서 3차례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목표가 상당히 높게 가져가시면은 현대해상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삼성화재입니다. PBR이 1.07 비교적 강해요. 비교적 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보험하면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렇게 많이 샀다는 소리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바닥에서 지금 이 포인트 잡힌 곳이 보면은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20만 원에서 27만 원, 7만 원씩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새롭게 시작되죠. 그러면은 3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지금 한 29만 원 정도에 끝났으니까 아직도 한 제 계산으로는 한 20% 이상은 상방 쪽으로 남았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가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차 PBR이 0.64예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이제 좀 둔화되고 또 이제 현대차도 이제 이 글로벌 3위 제조업체로 올라섰는데 그만큼 또 이제 환경 자체가 굉장히 터프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급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시총이 똑같아요. 지금 시총이 기아하고 똑같아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 보면은 지금은 많이 따라왔어요. 기아차가. 현대차하고 기아는 한 30% 정도는 현대차가 더 많아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근데 지금 시총이 똑같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럼 이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30% 정도는 더 이 현대차가 주가 상승의 어떤 그 상단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고. 차트 잘 보시면은 이런데 과거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곳을 오늘 이제 살짝 돌파를 했고 여차하면은 뭐 계속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이 주가 변동성은 크게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한 20만 원 정도 기준 잡으시고 20만 원 기준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휘청일 수는 있겠지만 20만 원 기준 잡고 쭉 버티시면은 전 고점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전 고점이라고 해봤자 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보셔야 돼요.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수준부터 30% 이상.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대차요. 40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40년. 차트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주저앉죠. 자, 그러면은 여기인데요. 지금 이 부분만 벗겨내면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향후에 지금 한 요 각도에서 움직이다가
요 각도에서 움직이다가 이 각도를 치는 22만 5천 원 여기 돌파되고 나서는 쭉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 근데 좀 구간이 넓죠. 넓기 때문에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한 두 차례 정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딱 맞춰놓으면은 향후에 25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40년간의 차트,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여기 이 평행선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단기 트레이딩 하시고 여기서 또 내려오면은 다시 사고 하는 그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 평행 채널 전략. 자, 포스코 홀딩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간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도 장중에 3%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40만 원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PBR로 따지면 0.66 굉장히 낮은 레벨에 있고 지금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회사죠. 그래서 본업이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중국 고로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바닥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뭐 경기 회복이라든가 그런 기대감 그런 부분이 더 시장에서 더 명확해지고 자주 어떤 그 이슈가 된다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하고는 다르게 좀 철강 업종으로서 좀 밸류에이션이 두각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4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PBR 쪽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 그리고 이제 CJ E&M 요것도 이제 PBR이 0.41이에요. 지금 제가 뭐 보험주 그리고 철강 그리고 뭐 CJ E&M 지금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업종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한국 증시의 어떤 종목들의 이 PBR이 굉장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 낮으니까 PBR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도 역시 굉장히 지금 많이 이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워낙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 PBR이 낮은 종목들이 한 번씩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줌에 따라서 지금 급등이 한 번 나왔죠. 급등 나오고 나서 한 번 밀려요. 한 요 정도까지. 거의 이 상승을 위협을 할 정도로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정받고 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CJ E&M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이 CJ E&M도 최근에 이제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뭐 방송 환경 그리고 뭐 제작 환경,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업황 자체는 거의 최악 수준이에요. 그리고 출연자들의 어떤 출연료 개런티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업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은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장세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런 주가가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 CJ E&M이 그래도 최소한 가져야 되는 그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 가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업황은 안 좋지만 그 가치를 어느 정도는 찾아가는 그런 기술적 반등 장세다. 그 측면에서도 이제 CJ E&M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전에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 CJ E&M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갔는데 향후에 다시 이 CJ E&M이 상승을 다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요 봉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이제 들어 올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 힘이 고스란히 나중에도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 보면은 이 힘을 지금 여기는 침범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내려갔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이런 흐름, 이런 차트는 전형적인 이제 급등 차트고 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 72,800원인데요.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자면은 넓게 잡으세요, 요새는.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넓기 때문에 뭐 한 방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 차례, 두 차례 조금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도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오버슈팅 나오면은. 하지만 맞춰놓고 최대한 일단 보유하시는 쪽으로 보유하시면은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PBR 굉장히 낮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관건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은 안 좋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장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FSN이라고 해서 교육방에서 같이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 또 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통 이 FSN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고 이런 IT 업종들은 PBR이 보통 조금 있죠. 높죠. 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스트 소프트, 뭐 최근에 로봇 AI고 그런 건 이제 당연히 높은데 거기서 조금 비껴나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좀 차관을 했고 확장성 매매 기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삭가청 매매 기법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또 2탄입니다. 삭가청 매매 기법 2탄.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어놓으면 꼭지점 그리고 종가를 여러분들이 이으세요. 잊고 그리고 나서 이 각도가 나왔으면은 여기 각도가 여러분들이 생성이 됐으면은 어떤 중심선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각도하고 똑같은 동일의 각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지금 어떤 패턴이 형성이 돼요. 이런 패턴. 그죠? 그 패턴을 그어놓고 봤었을 때 어떤 이 지지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패턴은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장중에 이 FSN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살짝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중간을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구간에서 매수 구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그 가격이 바로 지금 이 3,180원이에요. 3,180원 이하. 여기 3,180원이죠, 여기가? 예. 여기가 3,180원. 요 이하. 그리고 나서 장중에 한 요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으로 해서 정말 확실한 매매 기법이고 오늘 진입을 해서 바로 오늘 청산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매매 기법보다 굉장히 안전한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만 알고 계시면은 내가 뭐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 잘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장성 매매 기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확장할 때는 예. 조금 더 상방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 확장성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더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돌파가 강하게 끝나는 것들은 그 다음 날에 쭉쭉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이 단기용으로도 좋지만 추세 매매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흐름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PBR 얼마예요? 0.67. 이거 아셨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라인을 깨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이봉에서 요만큼 올라간 것만큼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이 라인이 돌파가 되고 나니까 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복습을. 자, 이렇게. 잠깐만요. 빨래 집게를. 자,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면은 이 힘이, 그러니까 이 선을 긋고 나서 지금 이 복습하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중심선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각도로 하면은 이 라인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절대 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 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매수 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라인이 깨졌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각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라인을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이 각도를 이 급등을 여러분들이 아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대로 하세요. 그냥. 이거를 그래서 이 빨래집게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교육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빨래집게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스컴 나와서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께 확장성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은 이거 깼을 때 그때부터는 바로 추세 매매 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성정보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로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노란톡방에서 FSN 종목이 나갔었고요. 6% 넘는 수익률을 봤습니다.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켜시고 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0082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바로 직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직구 종목 1루타를 넘어서 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1루 이상, 2루타, 3루타 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 나와서 오늘의 직구라고 해서 이렇게 또 공을 던져드리면은 우리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치셔서 수익을 좀 잘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5%는 1루타, 네. 그리고 10%는 2루타, 그리고 20%는 3루타, 그 이상은 이제 홈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해서 2회분 그래서 총 4회를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총 3종목 엑스게이트라든가 한미사이언스 요거는 지금 이제 한 5%는 넘었으니까 이제 1루타 지금 1루 선상에 가 있고 어저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HD 현대건설기계 이거는 이제 장중에 2.56%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루하고 2루 그 사이에서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제가 향후에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고 나서 보시면은 굉장히 루상을 한 바퀴 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던져드리는 그 직구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셨다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 정말 빠르고 강하게 승부 볼 종목이에요. 빠르지만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 기간을 좀 여유를 갖자. 이거 여유를 갖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8년간 뭐를 했냐면은 사업 구조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변신을 했어요. 지주회사. 오늘 지주회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강세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걸 이제 보셨겠지만 그 흐름이 그렇게 쉽사리 지금 단기적으로 뭐 많이 간 종목은 40% 뭐 그런 종목도 있죠. 40% 50%. 하지만 그동안 그 종목들의 주가가 워낙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가가 뭐 40에서 50% 간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성에 안 차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PBR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PBR.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지금 한 요 정도 가 있죠. 많이 가 있는 것들은 또는 뭐 한 요 정도. 정말 못 간 게 한 요 정도.
이제 종목별로 이제 나뉘는데 최근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한 1번 또는 2번까지는 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막 시작한 종목이에요. 오늘 막.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PBR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이 이제 막 시행이 되고 있고 이 관련된 뉴스가 앞으로 증시에서 또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계속. 그럼에 따라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위주로 해서 또 순환매로 또 강세 흐름 나와주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역시 우리가 당분간은 저 PBR 이런 종목들을 무수히 발굴을 해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저 PBR이라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낮은 PBR 종목입니다. 가장 낮은. 무려 PBR이 0.22밖에 안 돼요. 0.22. 아까 그래도 보통 0.2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0.4에서 한 0.6 정도 그렇게 되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가장 낮은 0.22에 속해요.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못 버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우리가 지금 다르게 관점을 좀 바꿔서 오늘 뭐 20%가 넘게 갔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상방으로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가격이 좀 급등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저게 1988년도서부터예요. 1988에서 2024년도. 그러면 한 지금 30년인가요? 36년 정도 되죠? 그렇죠? 36년. 36년간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면은 지금 아직도 36년 전 주가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아까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주가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직도 저 PBR이지만.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아예 과거 30년 전이다, 주가가. 굉장히 낮은 레벨에 있어요. 지금 저쪽에 잘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1988년도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준.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 착안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히든 종목 말씀드린 거 엑스게이트라든가 그리고 뭐 한미사이언스라든가 등등해서 단기적으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교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FSN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뭐 비트컴퓨터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로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 매매 기법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자료집 제가 2종 준비했어요. 증시 전망 자료집 그리고 캔들 자료집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가지고 주식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직구 종목 저 PBR 관련주입니다.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바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종목 주신 거 노란톡방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망 섹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 PBR 관련주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직구 종목 저 PBR 관련주입니다. 36년 주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일정 수익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현재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